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자, 화연인의 민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연인의 민박은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어합니다. 민박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있습니다. 이 밴드에 가입하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면 보다 더 좋은 서비스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민박 34일째입니다. 자, 이 시간에도 유치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유치권이 보통 2문제 이상 나오죠. 정확히 정리해야 됩니다. 자, 1번 X 물건에 대한 갑이죠.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기억해 보세요. X 소유권자가 채무자인지 또는 제3자인지 여부, 이건 영향을 미치지 않죠.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채무자 소유뿐만 아니라 제3자 소유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니은 X에 관해서 생긴 채권 변제기가 도래했는가? 이건 영향을 미치죠. 변제기가 도래해야만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다음 디귿이 어려운데 자 상담 보세요. 이제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자 이 제3자가 직접 점유했을 때 이때 유치권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 이건 채무자에게 그냥 물건 돌려준 겁니다. 이때는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안 가는 식으로 제3자가 점유했을 때 그때 간접 점유로 유치권 가능합니다. 그럼 자 박스에 디귿 보세요. X에 대한 값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그러면 인정됩니다. 다음 직접 점유인지 또는 간접 점유인지 여부 이건 영향을 미치지 않죠. 지금 파란색 박스에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제3자가 직접 점유합니다. 이때는 간접 점유로도 유치권 성립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리을 X에 대한 값 점유가 불법 행위가 이런 영향을 미치죠. 불법 점유라면 유치권 인정 안 되죠. 그리고 적법 점유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을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미음 X에 관한 생계채권에 기한 자 유치권은 물권이지만 임의규정이라 배제 약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박스 보세요.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의 약정이 있는가? 이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채무자와 유치권 폐지 약정이 없을 때만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자 기업과 디귿 두 개입니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2번은 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게 있는데 첫째 유치권은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 없고 따라서 물상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유치권 또는 본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정우권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자 우물에 유물 없다 해보세요. 우물에 유물 없다 해봅니다. 우물 파도 흙밖에 안 나오죠. 우물에 유물 없습니다. 이걸 외우는 이유는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다 있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없는 것 다 있습니다. 그럼 수반성이 있어요. 부종성이 있습니다.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경매청구권이 있어요. 단 우선면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유물 없죠. 나머지는 다 있다면 99% 맞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보세요. 자, 이번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 통일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거 그랬죠. 그러면 우물에 유물 없다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이걸 찾으면 리을밖에 없네요. 리을 물상대의. 그래서 답이 바로 2번입니다. 우물에 유물 없다 꼭 외우세요. 자, 3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 틀린 거죠? 자, 기억.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죠? 배제하기로 특약한 경우 그럼 이 특약 유효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소멸했죠. 그러면 소멸 효과를 이제 당사자, 즉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 그 이외의 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제3자는 그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답니다. 없다가 틀렸죠? 그래서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인데 이 법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유치권 폐지 약정 가능합니다. 그 유치권은 자 사전에 미리 포기할 수 있지만 사후에 포기 약정도 유효가 됩니다. 그럼 유치권이 소멸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멸 효과를 당사자 즉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자 즉 제3자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 폐지 특약으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자,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복구 또는 원상회복 약정합니다. 그럼 약정하면 유익비 등 비용 청구 포기 약정으로서
돈 달라 못하니까 그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폐지자 특약으로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임의 규정 꼭 기억하세요. 자, 3번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해서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 폐지하기로 특약한 경우 그럼 제3자도 그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답니다. 자, 니은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죠. 아까 유치권은 우물에 유물없죠. 나머지 다 있다. 그래서 경매할 수 있습니다. 단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랬죠. 자, 티귿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을 임차인은 임대인과 약정에 의한 권리금은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권리금 반환 채권으로 임차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채권, 즉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게 어렵습니다. 첫째 보증금, 권리금, 단폭 많이 받으시라고 써놨어요. 다음 지상물 매수, 부속 매수, 다음 매매대금은 유치권 행습니다. 같은 말이 외상대금, 대표적인 예가 건축 자재대금 채권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시멘트 매매대금, 시멘트 외상대금 같은 말이에요. 다음 시멘트 건축 자재대금 채권입니다. 다음 명의시탄까지 해서 이걸 우리가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를 매신했다 이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매신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매신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리을은 권리금 나왔죠?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제 정답이 기억과 니은이죠? 정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 자 유치권 효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먼저 갑과 을이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 을이 건물을 완성했더라도 일반적으로 도급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갑소유가 되는데 수급인 을이 공사대금 채권 못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10억이라고 가정하면 을이 공사대금 채권이 3억으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 3억을 받기 위해서 수급인 을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갑소유 건물이 경매가 나와서 비용이 경납받습니다. 자, 그럼 을은 유치권 행사하는데 소유자가 갑에서 비용으로 바뀌었죠. 그럼 을은 현재 공사대금 채권 3억을 못 받았죠. 그럼 그 3억 달라고 경락인에게, 즉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경락인에게 변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 행사해야 되죠. 채권은 채무자가 갑이죠. 갑에게 행사해야 됩니다. 을은 병 얼굴 본 적 없죠. 그래서 경락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그러더라도 을은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경락인을 포함해서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을은 병에게 3억 달러 못하고 병은 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을은 못 나간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병이 3억 줄 필요 없는데 지금 건물 시가가 10억이죠? 10억이고 을의 채권이 3억입니다. 그러면 10억에서 3억을 빼면 7억이잖아요. 그래서 경락인이 일부러 7억 이하로 경매를 받습니다. 그럼 5억 5천에 받았다면 병이 원래 을에게 줄 필요 없는데 그냥 병 돈으로 을 3억을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나가겠죠? 그럼 병이 당장 들어가서 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은 총 얼마의 상권이죠? 경락대금 5억 5천과 을에게 3억 줬잖아요. 그럼 총 8억 5천의 상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병은 을에게 돈 줄 필요 없어요. 근데 을을 당장 내보낼 생각으로 병이 7억 이하로 경매를 받아서 그냥 을에게 을 3억을 줄 뿐입니다. 만약에 병은 저 건물을 몇 년간 사용할 생각 없어요. 그럼 을에게 돈 10원도 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을이 알아서 쫓아와요. 을은 지금 밑에 인부들 월급 몇 달간 10원도 못 줬거든요. 그럼 우리 알아서 못 긋습니다. 그럼 제발 1억만 주시면 제가 쿨하게 나갈게요 할 수 있어요. 그때 병은 그냥 1억 주고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을은 3억 달러 못합니다. 병은 줄 필요 없어요. 근데 보통 실제에서는 을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병이 7억 이하로 경매를 받아서 그냥 을 주고 을 보낼 뿐입니다. 근데 원래는 달러 못합니다. 자, 이처럼 건물에 유치권이 있으면 경락인, 매수인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에서는 가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가짜를 막기 위해서 대법원이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즉 한마디로 경매 등기,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면 가짜일 확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유치권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면 진짜면 성립하거든요. 근데 성립하더라도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이처럼 보통 경매 등기 후에 가짜가 나오니까 진짜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그럼 후에 가짜가 나올 수 없죠. 이렇게 판시함으로써 경매 등기 후에 나올 가짜 유치권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경매 신청하면 압류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 다음 체납처분 압류가 기준 아닙니다. 뭐가 기준이에요? 경매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X, 가압류 X, 세금을 못 내서 한 체납처분 압류 X, 뭐가 기준이에요? 경매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이게 기준입니다. 다른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똑같은 게 주임법에서요. 자, 주택이 경매가 나오면 가짜 소액 임차에 나와요. 뭐 받으려고 그러죠? 최우선 면제. 그래서 이 가짜를 막기 위해서 우리 주임법에 아예 써 있습니다. 이 주임법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을 취득한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이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경매 등기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사람은 설령 진짜이더라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고 이 법에서 규정합니다. 이게 다 가짜를 막는 겁니다. 그럼 위쪽에 유치권은 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경매 등기 전후가를 구별해서 판시합니다. 양쪽 다 가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죠. 갑은 X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채권도 있고 물건을 점유까지 해야 됩니다. 이제 갑은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에 압류율이 발생하였고, 다음 병의 경매일자에서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 있다. 그러니까 병이 경락인입니다. 다음 중 채권자 갑이 경락인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 그랬죠. 자, 그럼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아까 기준이 뭐였죠? 기준이 경매 등기 전후입니다.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후입니다. 저당권이 아니에요. 가압류 아닙니다. 체납 처분 압류 아니에요. 그럼 문제에서 이미 문제 빨간색 박스 경매 신청에 따라 압류 효력이 생겼죠. 그럼 이것은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는가 후에 성립했는가 그게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럼 기억해서 X 건물의 위 압류율이 발생한 후네요. 갑이 X 건물에 점유율을 이전받았다. 그럼 이제 유치권 성립했죠. 이때는 압류 후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니은 X 건물에 위 압류율이 발생한 후에 갑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했다. 그럼 이제 유치권 성립했죠. 이것도 압류율 후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이미 1번 나왔네요. 자, 디귿 X 건물에 위 압류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면 압류효력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랫줄에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에요. 따라서 저당권이 갑이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했더라도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뭐가 기준이에요? 빨간색 박스 압류효력 발생 전에 유치권 취득했죠. 그럼 대항할 수 있다. 리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리을 X 건물에 위 압류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그럼 경락인에게 유치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밑에 가압류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 밑에 가압류가 갑이 유치권보다 먼저 맞춰졌더라도 이게 기준이 아니라 했죠. 뭐가 기준이에요? 경매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효력 발생 전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 시간에도 유치권을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이제 3일간 민박하면서 유치권 공부했죠? 유치권은 2문제 이상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자, 다음 민박에는 저당권 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